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6월 3일, 네, 토요일입니다. 네, 이번 주 주간 투자 전략, 6월 첫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의 시황 코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한마디로 강세장입니다. 이 강세장이란 분위기를 지금 참 못 확인하게 되면 대응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거래는 안 늘어나는 장입니다. 이게 좋은 거죠. 만약에 이게 뭐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가 터져야 되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이 다 올라가는데도 쳐다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는 사람도 아직 없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그 다음부터 아유 지금이라도 늦었네 하고 부랴부랴 하고 붙게 되면은 거래가 확 터지게 되겠죠. 그때는 오히려 좀 뒤늦은 포모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체크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이번 주도 저도 좀 헛갈렸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헛갈렸던 이유부터 살짝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중국 때문이었죠. 중국이 이때 55일선을 이탈을,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 계속 지지했던 상황에서 강하게 이탈하기 시작하고 200일선까지 이탈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드는 생각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중국에 대한 시각. 근데 그때 그 다음에 바로 나왔던 게 중국의 PMI 지표 관방송에서 MBS 거 나왔던 거, 이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가 48.8, 한 50대 이상으로 갔던 게 밑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죠. 중국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저희의 동력들이 리오프닝 이후에 사라지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라고 고민하면서 이거를 약간 좀 경계하고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이런 제조업 지표가 중국하고 미국하고 같이 나오기 시작을 해야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지금에 올라온 당위성이 있는데 이게 안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일단은 비중 조금 줄이고 물론 다른 종목 의료기기 섹터로 이따가 뭐 들어가는 이런 이따가 두 번째 코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나왔었을 때 변화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약간 현금 비중을 좀 늘렸다가 그 다음에 발표되는 차이신 보고 아니 이것도 뭐야 생각보다 좋네 50.9가 나오네 그러면 또 부랴부랴 네 다시 약간 늘려가면서 지금 현금 비중 지금 20% 밑으로 떨어뜨리고 주식 비중을 다시 확 올리고 하는 쪽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좀 해프닝이 좀 있었죠. 예, 그래도 저희는 그래도 죄송합니다만 예, 잘 따라와 주셨다고 생각 들고 그리고 그대로 밀고 가자 하는 입장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되게 고민스러워요. 이런 지표들이 엇갈리고 이거를 대응을 어떻게 될까 하다가도 그 다음 나온 거 차이신이 제가 보기엔 더 맞다라고 하게 되면 에이 밀고 가자. 아직 미국은 모르겠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서 이제 중국 입장은 이게 여기죠. 200일선 들어와야 됩니다. 3200 요 안쪽과 그리고 55선 지금 저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민감하죠. 빠졌다가 다시 돌리는데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 그리고 또 보니까 홍콩 지수도 저 밑으로 갔다가 이제 또 들어오는데 또 저항들. 중국 중화 증시는 체크할 게 좀 있죠. 이렇게 바라보는 상황들이고 대만은 다른 쪽으로 가면서 거의 이제 나스닥 그리고 한국 증시와 비슷한 모습으로 가기 시작하죠. 이거는 원래 나스닥의 대만 증시 특징. 근데 대만이 먼저냐 아니면 뭐 누가 먼저냐라고 할 것도 없이 약간 비슷하게 가는 기술주 쪽이 움직일 때 TSMC의 운명 이런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먼저 시장이 우리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줬던 게 니케이 지수죠. 지금 니케이 지수는 월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와 이게 2000 월봉이 이제 연봉으로 봐도 니케이 지수는 그래도 꾸준히 올라온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약한 2년이요. 2년 동안의 고생을 그래도 많이 밀리지도 않았어요. 부럽네요, 이런 건. 네. 그리고 레벨업식도 하는 이런 변화를 보니까, 일본 증시의 변화가 이제 먼저 약간 예고한 게 좀 있고, 그리고 가장 세죠, 요즘에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스닥이 변화가 나오면서 이어지는데,
오늘 마감한 미국의 나스닥도 한 1% 올랐지만 더 고무적인 거는 다우지수가 축 처져 있다가 한 방에 또 200일선 돌파하고 예, 역시 뭐 다우의 힘이네요. 네, 그동안 소비주 안 간다 안 간다 하더니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뭐 레저 쪽으로 캐리비안인가 거의 뭐 쭉 올라오면서 변화가 들고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종목들은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나머지 섹터 쪽의 종목들이 뭐 애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잡아주다 보니까 그랬지 나머지는 뭐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계속 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해외 증시를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중화권 증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증시가 처지거나 뭐 힘 빠지는 느낌이 나시나요? 네, 전혀 안 납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얘기하는 뭐 세린 메이도 저희도 그럴 가능성을 대비해서 준비를 했지만 중반부터 또 다시 빠르게 대응하면서 시장 분위기 다르다. 그러면 바로 벗어 던지고 세린 메이 월초에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 끝까지 지켜야 되겠죠?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시장이 바뀌면 저희도 바뀝니다. 그게 저희 에어클래스 그리고 제가 약속드리고 말씀드리는 주간 투자 전략 코너의 핵심이죠. 예, 무조건 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장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단이 잘못됐다 싶으면 약간 다시 언제든지 방향 수정하고 그 보완되는 이유 같이 설명드리고 거기서 따라가야 되는 게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럴 때 뭐 월말 때 조심해라. 5월 말에 폭락한다. 예, 그냥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변화는 또 미국 증시와 함께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게 되면 잠깐밤에 끝난 미국 증시의 동향을 보면은 또 놀랍습니다. 일단 지금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부채 한도 협상은 이게는 뭐 이제 거의 넘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이건 뭐 그냥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5월달 고용보고서 보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농업 일자리가 33만 9천 개. 와우. 예. 보통 한 20만 개 정도를 보거든요. 여기서 업, 다운 이렇게 많이 보는데 20만 원, 20만 만 원이 아니죠. 20만 개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33만 9천 개. 대단합니다. 미국은 그러면 이거 숫자만 본다고 하게 되면 아니 지금까지는 연준이 눈치를 보면서 저게 안 나와야 좋은 건데 그런데 그다음 됐고 지금 입장에서 연준이 저렇게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바탕 어떻게 보면은 믿을 버팀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네, 즉 고용 때문에 그 고용까지 좀 꺾어놔야 그걸 통해서 경기가 좀 위축돼야 그걸 통해서 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제 물가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뭐 정점을 지났고 이제 조금 시간이 문제일 뿐 한 하반기 들어가게 되면 기저효과와 함께 떨어질 걸로 보는데 그럼 이게 물가가 떨어지면서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금리를 강하게 올려서 거기서 나왔던 이제 경기 하강 유도가 경기 유도겠죠. 밑으로 하강한 유도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러면 걱정을 경기 침체를 걱정했는데 고용이 이렇게 강력할 정도로 살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연준 입장 쪽에서는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핑계로 이제 중요한 거는 고용이 이렇게 강력하다 보니까 물가가 제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금리를 다시 올릴 배경도 되겠죠. 하지만 이게 금리가 이제부터 여름 지나면서 대표적인 하우징 쪽의 지표들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확인되게 되면은 오히려 어떤 경기 침체가 심각한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게 지금 제가 보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 예상보다 한 뭐 10만 개 이상씩 늘어날 정도로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에 따라서 이제 내가 그러면은 언제든지 잡을 잊어버려도 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쪽인데 요거는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랑 같이 봐야 되겠죠. 실업 쪽과 그러면은 실업 쪽으로 들어가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그냥 유지가 돼 있습니다. 항상 큰 변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약간 떨어지면서 이게 늘어나면서 이쪽으로 전환되는 과정들 이게 계속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미국에는 좋은 게 아니겠느냐라는 쪽이고 그리고 또 뭐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또 이번에 약간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이 정부
쪽과 보건의료 쪽 이쪽이 아무래도 그 셧다운, 그러니까 부채한도 부채한도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다 보니까 그 전에 미리 약간 살짝 더 확보하려고 했던 측면들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만 건 이상으로 13만 건 이상으로 예상보다 더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당히 좋은 지표인데 이걸 부정적으로 애써 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업률은 3.7입니다. 그래서 전월 3.4 대비해서 올라갔는데 이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 자리 3점대 후반대에서 3.4, 그러니까 3.5를 기준으로 4.0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치여서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지 않나 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고용이 좋다고 해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쪽으로 막연하게 해석할 게 아니라 그를 버팀목이 된다는 관점 쪽에서 다시 한번 이어가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FOMC 회의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제 쭉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이것도 많이 나오겠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FOMC 회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카드 이제는 동결이냐 아니면은 25bp 업이냐 이걸 가지고 바라볼 텐데 지금 닉티라미오스 기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 좀 이쁘게 이쁘네요. 근데 이분이 연주대 입으로 알려진 분이 얘기하는 거는 이번엔 6월 달에는 동결이고 7월 달에 인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인상도 그때 가면 또 바뀌겠죠. 근데 만약에 물가가 안 빠지면 인상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거의 동결 쪽에 무게를 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결을 했었을 때 시장 반응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동결해놓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또 동결을 해서 이번은 넘어가지만 아직 다음을 바라볼 때 여전히 지표 의존적이고 블라블라블라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데 더 중요한 거는 6월 달에 해놓고 7월 달에 금리를 만약에 또다시 변경한다고 하게 되면 그 뉘앙스가 일단 제일 첫 번째는 그 변화를 가져갈 기폭제 이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점도표죠. 아무리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의 생각은 여기 다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로는 한 5.4, 5.5까지 넘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정도만 아니게 되면 시장의 반응은 한 번 더 금리 인상하게 되면 거의 고점 다 왔고 이제 머물다가 이제 1년 뒤에 2년 뒤에 이제 찍히는 1년 뒤까지 찍히는 이제 점도표까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 거 보고는 조금 더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시장은 또 다른 길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거의 여름 때는 금리는 거의 고정으로 나온 게 아닐까. 근데 지금 시장에는 미리 이것도 한번 그런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강세장이냐? 그리고 왜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 그리고 거기다가 IT 기업들이 이렇게 강하느냐라고 하는 배경에는 제가 보기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더 이상 정점에 다 왔다는 논리 그렇게 되면은 빅테크 IT 기업들이 작년에 가장 많이 하락했었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밸류에 타격을 줬던 가장 큰 기업들이 이제 금리가 거의 멈추는 현상이 나왔던 첫 번째. 두 번째는 생각보다 실적이 그렇게 금리를 그렇게 올려가면서 돼서 기업들 실적들이 많이 안 좋아질 걸로 봤는데 물론 하향하는 속도도 계속 나오고 눈높이도 계속 낮췄지만 그 눈높이가 낮춘 데서 더 이상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는 실적에 대한 변화가 확인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반기로 갔었을 때 살아났었을 때 실적은 더 좋아진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선반영 미리 약간 땡기는 시장 주가의 주식의 특성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반영하는 이런 관점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빅테크 IT 기업 쪽으로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냥 AI 혁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표현 쓰게 되면 이것도 좀 AI 찬양론자 나오셨네가 아니라 AI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AI의 생성형 AI라고 하는 거는 생성형 AI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지금 새로운 걸 내비치는 그래서
저희가 뭘 물어봤었을 때 그거 질문에 맞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데이터를 지금까지 러닝했던 거를 다시 쫙 끌어올려가지고 동영상으로 보여주든지 이미지로 보여주든지 텍스트로 보여주든지 이걸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건 저희가 그냥 챗 GPT를 통해서 저희가 새로 한 거잖아요. 근데 AI가 이게 다다. 그러니까 지금 AI를 부정적으로 보신 분은 딱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생성형 AI가 AI의 모든 것인 줄 알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야 이거 가지고 그렇게 데이터 전기 많이 쓰고 그렇게 비싼 거 써가지고 그 AI가 보여주는 이걸 이제 인간이 이제 물론 많이 어떤 노동이나 아니 검색하는 내가 검색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이거를 많이 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쪽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극한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1, 2% 정도밖에 안 되는 이걸 가지고 AI 전부니까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AI의 가장 큰 거는 B2B 쪽에 산업에 결부되기 시작하면서 약간 그거죠. 얼만큼 비용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수익성을 올리느냐라는 쪽의 변화와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인건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원가를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고를 쌓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AI가 딱 어느 정도 앞으로 예측해주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데이터를 확인되게 되면 재고를 아주 적정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재고 관리 비용까지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금 예전처럼 뭐 창고를 지을 때 재고를 만약에 A 창고, B 창고 이렇게 꽉 채워놔가지고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를 우리가 준비를 딱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더 AI에 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해서 좀 제때제때 좀 재고를 늘려주세요 아니면 줄이세요 하는 이런 관점이 나오게 되면 B 없어도 됩니다. A 하나나 요 정도만 한 타이트하게 유지하면서 끌고 갈 수 있다는 현상이 나오겠죠. 그러면 재고 관리할 수 있는 비용들이 과거에 재고를 이만큼 쌓았던 것도 많이 줄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나오는 것도 적기적소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관리 들어가는 비용들 많이 줄겠죠. 이게 AI가 하는 일입니다. 기업에 대해서요. 이게 그러면 모든 기업에 대해서 다 해당될 수 있고 우리도 이거 가속화될 수 있겠다. 그러면 이게 더 가속화되겠죠. 그걸 보여주는 게 AI 혁명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게 과거 한 2010년대 중반 때는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어떻게? 라고 했었을 때 그에 따른 이제 해답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고 가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술의 발달이 보여주면서 나오는 산업의 변화와 그리고 산업의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중요한 역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걸 미리미리 감지하고 대응 못하게 되면 시장이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섹터는 에어클래스 와가지고 찾으시면 계속 공부하고 보조 맞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여행 레저 쪽에서 강세 미국 쪽에서 가름세였던 크루즈선사 이게 거의 다 강했었고요. 캐리비안 크루즈 52주 신고가네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신고가 나오기 시작하고 뭐 다 카니발도 올라왔고 이런 쪽인데 이런 변화라고 하게 되면 다시 리오프닝 쪽에 고개를 드나란 쪽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거는 또 확인해야 되겠지만 타고 싶네요. 저런 크루즈선. 그래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저런 데서 저희 에어클래스 미팅업 하면 좋겠네요. 저희 다 회비 받고 그래서 한 7박 8일 동안 함께하는 에어클래스의 선상 미팅 이런 거 좋겠는데요.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돈부터 많이 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르드컴을 또 이제 좋게 보면서 AI 사업이 전체 매출이 25까지 끌어올 수 있겠다. 어제는 나온 얘기는 보르드컴 너무 고평가됐다 나오더니 아마 난리네요. 왔다 갔다 난리고요. 근데 아마 연초 대비 40% 이상 뛰었지만 지금 얘기 많이 있는 C3.ai 이런 회사는 일단 약간 좀 이제 테마에 맞게 움직이면서 일단 주가 상승폭이 거의 3배, 2배에서 3배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걸 AI라고 보면서 대응하기는 조금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은 이 회사가 많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반도체 IP 설계하는 회사들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뭐,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렇게, 뭐, 또, 팔란티어 얘기 많이 나오죠. 팔란티어 얘기 나오고, 이런 회사들이, 결국에는 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레벨업 되는 과정들이 AI가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약간 열풍이 불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도 잘하고 있는 회사들 물론 있겠지만, 약간 또 무늬만 가지고 또 움직일 수 있고 또 거기다가 주가 탄력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주의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리오프닝 소비 쪽 움직이고 거기다가 룰루레몬 같은 경우도 11% 올라갈 정도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저 과거의 소비 쪽에 대해서 좀 영향을 끼쳤던 종목들이 지금 다시 변화가 강하게 강하진 않지만 이제 서서히 회복되는 쪽으로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소비 쪽 다시 움직이다 보니까 그동안 쳐졌던 다우지수가 강한 변화가 나왔다는 거 이것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해야 되는데 이게 또 여파가 국내 쪽까지 들어올지는 좀 더 봐야 되는데 한국은 또 보니까 원화가 이제 약세에서 강세로 가기 또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수 소비에 따른 또 하나의 모멘텀이긴 한데 그게 다음 주 저희 뭐 경기 관련된 민감주, 소비주 쪽도 같이 영향을 끼쳐서 많이 소외됐거든요. 이어지는 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